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2014년 1월 4일부터 1월 26일까지 영은미술관에서 진행을 했던 저의 개인전 정지의 시작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중요했었던 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정지의 시작 시리즈의 처음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이제 약간 확립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공간에서 전시들을 했었는데, 영흥미술관은 우리나라 사립미술관 중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멋진 공간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 뭐 저의 뭐 개인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많은 변화가 있었기도 했고요. 아무튼 굉장히 기념비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중요한 전시였었습니다. 제가 이때 영문미술관 9기 입주 작가가 되었고요. 뭐랄까 좀 처음에는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었어요. 제가 영문미술관 그 작가로 뽑혔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워낙 쟁쟁하시고 거기에서 제가 같이 먹고 자면서 작업을 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양분이 되었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미술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고요. 제가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뭐 영문미술관 사진 전에 일단은 제가 이번 개인전 이 영문미술관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개인전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 영상 때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이런 식으로 원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그 디지털 출력으로 반전시킨 이것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작품들도 몇 개 있었고, 영은 미술관 가서 이 작품들에다가 작품들을 몇 개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했어요. 뭐 들어갈 때 전시를 언제를 하겠다라는 게 아직 정해지진 않은 상태였고요. 이게 제 방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굉장히 좁았죠. 네, 이렇게 좁은 데서 꾸역꾸역 작업을 했었어요. 여기가 영은 미술관이고요.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전시장이 있고, 여기는 그 스튜디오예요. 이거는 숙소 건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 비동, 이렇게 입체 작업이나 큰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작업실이었어요. 이제 C동 저희 작업실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영미술관 이 산까지는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까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제가 썼던 작업실이었어요. 제가 11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11월 달에 입주를 했을 때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여기 보면 이 온풍기 하나로 버텼었는데, 11월 달이 조금 지나가면서 정말 영은미술관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저희 시동 작업실이 뭔가 그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게다가 좀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냉기가 돌았어요. 어떨 때는 실제로 밖의 온도와 내부 온도를 쟀을 때 내부가 온도계로는 더 온도가 높은데 느낌상으로는 안에가 더 추운 거죠. 뭐랄까 좀 뼈를 내는 듯한 추위. 그래서 겨울에 입주한 작가들은 다들 공통된 그 대화 주제가 어떻게 난방을 하느냐였어요. 꽤 넓죠? 네, 이 안에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요. 딱 요렇게만 들고 갔었어요, 처음에는. 제 이젤이랑 이 책상은 다행히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었고, 제 컴퓨터랑 요렇게만 들고 갔었어요, 처음엔. 여기는 숙소였고요. 네, 이렇게 숙소 건물이 따로 있어서 이 안에서 뭐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있고 잠을 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레지던시 이 당시에 시설 중에서는 거의 최고로 좋은 곳이었었어요. 굉장히 황송했죠, 저는 정말.
이 작품이 아까 제가 포스터에 있었던 정지의 시작 아마 4번일 거예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유화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의 시초적인 격인데, 이때 아마 이렇게 좀 뿌리는 것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뭐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런 반전 작업 외에 아예 다른 작업들도 한번 실험을 해봤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 뭐 최성필 선생님이라고 추상화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작품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제가 많은 조언을 들었었는데, 이 스타일이 굉장히 멋있다. 이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이대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전환점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었던 게, 여러분들 이 작업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영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이렇게 굉장히 큰 인물화를 주로 그리시는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이 저희 같은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레지던시에 있는 모든 작가 중에 막내였어요. 그 선생님이 60대이시고 60대 선생님이 몇 분 계시고, 다들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 뭐 40대 선생님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제가 한참 밑이었어요. 뭐 경력이나 뭐나 제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또 강영구 선생님께서 이때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좀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뭐 200호 아마 300호 뭐 굉장히 큰 작품들일 거예요. 이 작품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러한 대작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입체 작업들도 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개인전을 거의 한 달 반 만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고 선생님께서 혼자서 거의 모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무슨 조수가 따로 와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케줄도 굉장히 바쁘세요. 대외적인 활동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 대작들과 수십 점의 작품들을 정말로 한 달 반 만에 그려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최성필 선생님도 거의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뭐 100작품 이상, 그것도 작은 작품이 아니라 이제 2, 300호 이상 작품들만 그렇게 해내시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저보다도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그런데도 저보다도 그 작업에 대한 열정이 더 대단하신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기존에 했었던 작품에다가 몇 작품을 더 추가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생님들을 볼 면목이 없겠다 싶어서 기존에 들어올 때 갖고 있었던 계획을 전면 수정을 합니다. 정말 다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좀 뭔가 또 악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겹친 게 이제 여기가 영음미술관인데 굉장히 예뻐요. 눈이 왔을 때도 예뻤고 악재가 겹쳤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11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뭐 10월 중순이었나 11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저는 뭐 전에 전시 리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개인전을 아마 적어도 봄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1월 달에 전시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11월 달에 입주를 해서 1월 달이면은 거의 전시를 준비할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컨셉을 잡은 게 11월 아마 중반 때였어요. 제가 아마 10월 말이나 중반 때 조금 일찍 들어가서 뭐 짐도 꾸리고 하면서 이제 짐을 꾸리고 이제 준비들을 하다가 11월 한 중순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작업을 할 시간이 한 달 반, 또 포스터나 아니면은 기사거리를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거예요. 작업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법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게다가
제가 원래는 그 영암미술관 위층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하에 있는 엄청 큰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또 전시를 1월 달에 잡은 걸 알려주신 후에, 그러니까 저한테 11월 말인가 중순쯤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일 난 거죠.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게다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또 추웠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단열재들을 다 둘고 위에다가도 다 둘렀어요. 이게 또 작업실 천장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비닐로 막고 뭐 막을 수 있는 데는 다 막고, 여기에 보시면 이 온풍기도 있고 이 가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라지에이터 큰 것도 있었고요. 여기에 그 뭐지, 선풍기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웠고 이렇게까지 설치를 해도 예, 따뜻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악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그 눈도 정말, 이게 산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있는 작업실이 C동,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B동이고, 여기 제 차, 이때 있었던 제 차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서 나중에 여기도 막았어요. 이 갈수록 진짜 온 벽을 다 막았어요. 나중에 치울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12월 달부터 뭐 1월 달까지는 이제 선생님들도 작업실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연말에 다른 일정들도 많으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저 혼자 12월 달에는 있었던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영어미술관에 있었던 사진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전시 때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포스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난번 전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디자인 같은 거 다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때 이거 포스터 디자인도 제가 했어요. 네. 이러한 그 뭐지? 이런 AI가 정확하게 어디 파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제가 되게 힘들게 딴 거예요, 하나하나. 그 예전에 그 리아 갤러리 그거 로고도 로고를 저한테 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거 보고 똑같이 만든 거였고, 뭐 의외로 이런 시스템들이 좀 빈약해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안타까움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전시 장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면 될까요? 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때 작품을 제가 아마 이때 33점인가를 전시를 했었는데 거의 한 30작품 정도.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이고 또 한 몇 작품은 제가 한 세 작품 정도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작품을 전시를 했었고 나머지는 한 30작품 정도 새로 했어요. 여기는 좀 작은 작품들을 걸었고요. 이 벽은 그 전에 전시했던 송창희 선생님께서 벽을 칠하셨는데 우연히 제 전시 컨셉이랑도 잘 맞아서, 제가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사진에서는 조금 파란색보다 더 어둡게 나오는데 잘 맞아서 저도 이대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체감보다 이 높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왜냐면 이 그림이 거의 2m가 되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 벽 자체가 4m쯤 될 거고 얘가 올라가니까 거의 한 6m 이상 되는 천장이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고 아까 이쪽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아까 보셨던 그 작은 그림들이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색깔이 칠해진 게 저는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포인트가 없었으면 제가 공간 연출을 잘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고 제가 작업을 한 거기도 해요. 그리고 요게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있으니까 이 작품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80호 작업이었고요. 이게 120호, 이게 120호 크기에 조금 옆을 늘린 작업이고요. 이게 이 당시에 사진기가 좀 좋지 않고 기술이 별로 없어서 이게 사진이 좀 잘 나오진 않아서 약간 노랗게 나오기도 하고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추후에 영은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게 된 작품이었고요. 120호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80호 작품인데 제가 이따가 따로 사진을 보여드릴 거긴 한데 좀 안타까운 작품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실 굉장히 예쁘고 기념을 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 위에다 리터칭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이후로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좀 하면 되겠네 싶더라도 리터칭을 거의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 작품 지금 보면 굉장히 예쁘고 참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 작품이 이 전시에서 몇 개 안 되는 노란색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제 작품들이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이것이 또 어떠한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전되는 색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의 의미도 있어요. 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색이 많고 노란색이 소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가 전반적으로 음이 많고 이제 태양이나 그런 양의 기운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도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은 음이 다 지배를 하고 있지만 양이 몇 개의 양에 좀 밝게 빛나고 있는 거죠. 물 한 잔 마실게요.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반적으로 파란색들이 있지만 노란색에 포인트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움직임들을 멈추려고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정지의 시작의 개념하고는 가장 잘 맞는 작품일지도 몰라요. 이 작품은 나중에 브리지 아트 페어에서 판매가 되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되게 사연이 많은 작품이에요. 예. 그 얘기를 좀 뜬금없는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이 작품이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제가 브리지 아트 페어 나갈 때 이 작품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 작품 뭐 인기가 많이 좋기도 했지만 과연 잘 나온 작품인가? 제가 또 집에 와서 보니까 작품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브리지 아트 페어에 이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액티언 스포츠 트럭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뒷칸에다가 가져가는데 제가 이 작품에 뭐랄까 확신이 없어서 포장도 안 하고 가져갔어요. 물론 그냥 차 트렁크에 있으니까 포장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근데 제가 도착을 해보니까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으면은 그림이 그냥 트렁크 뒤로 빠져서 박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뭐지 확신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이 브리지 아트페어에서 가장 처음으로 판매가 된 작품이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작품에 인연이 되거나 어디로 이제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이 이후에도 약간 비슷한 일들이 조금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요. 음, 근데 다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되게. 음, 그 말씀드렸던 파란색이 많지만 노란색이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큰데 제가 200호, 300호를 할 만한 일단 돈이 없었고 이 120호 캔버스보다 200호, 300호가 훨씬 비싸요.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법이 이 120호 사이즈 3개를 이렇게 연달아 한 거예요. 뭐이 작품들은 사실은 뭐 찾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를 위해서 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이러한 큰 파란색에 이런 노란색
색이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주의 개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보면 굉장히 커요. 이 높이가 194cm가 되니까요. 이 두 작품보다 이 가운데 작품은 가로 길이가 좀 더 크고요. 이 가로 길이가 145cm인데 왜 145cm냐면은 제 액티언 스포츠 그 화물칸의 폭이 145cm였어요. 그래서 이 폭을 145cm까지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 전시에서 아마 두 개인가만 아크릴로 한 작품이에요. 사진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좀 이 단독작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정지의 시작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출발의 완성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정지의 시작 9번이지만 나중에 요 모양이 있는 것, 이런 모양이 있는 것들은 출발의 완성의 제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출발의 완성, 자유의 법칙, 정지의 시작 이것들은 다르지만 같아요. 같지만 다르고 이것이 제 작업의 기본이니까 정지의 시작이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출발의 완성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체 같은 이미지니까. 좀 오래 걸려서 그린 작업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 놓은 게 좀 아쉬운. 이 공간에서는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여기가 가운데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던 작은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이 벽도 굉장히 커요. 이러한 것들은 와이퍼로 그린 작업들이에요. 이런 작업들은 제가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죠. 요거는 아까 언급했었던 그 몇 안 되는 아크릴 작품이고요. 근데 이 작품이랑 아까 전에 있었던 작품이랑 그 기법이 좀 틀렸어요. 이 작품은 그 전전시에도 발표를 했었던 출발의 완성이죠. 이 작품은 판매가 됐었어요. 이 작품은 제 친구한테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저희 아버지 친구분한테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전에서 그 전에도 뭐 두 번째 개인전 때 판매가 된 적이 있었지만 판매가 좀 그래도 좀 된 전시였죠. 그리고 이 작품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그냥 뭐 먼저 얘기할게요. 이 작품이랑 다른 80호 작품이랑 또 한 작품이랑 아니다. 이 작품이랑 80호 작품이랑 또 한 분께서 소장을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총 5점이 판매가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작품을 판매를 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을 얼마를 할지도 저도 잘 몰랐다가 이 전시를 끝날 때쯤에 가격을 약간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느 정도는 작품 판매에 대한 수확도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 어떻게 보면 들녘에 약간 이렇게 보리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되게 재밌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참 신기하게도 제 군대 후임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시의 마지막 날 6시에 전시가 끝나는데 5시 30분에 그 제 군대 후임이랑 지금은 외교관을 하는 친구인데 후임이랑 그때는 결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재수 씨랑 같이 와서 재수 씨께서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 그래서 이 작품을 소장을 해줬어요. 신기하죠? 전시 끝나기 30분 전에 와서. 이 작품도 굉장히 잘 나왔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에다 이렇게 좀 알차게 꾸며놨었고요. 이 작품은 약간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 전시 때 그 리아 갤러리에서 했던 완벽한 평면 전시 때 발표를 했었지만 조금 더
촘촘해졌죠? 예, 그 위에 조금 더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와이퍼로 한 작품이고요. 아까 이 작품이 그 두 작품을 같이 구매해 주셨다는 분께서 네, 같이 소장을 해주신 거고요.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잘 나온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놓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작품도 아직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요 빈칸들을 채우는 리터칭을 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벽이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이지만 이 벽을 그 당시에 좀 제대로 찍고 싶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어요. 이 벽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포스터에 넣었던 메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렇게 뭔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벽에다 하나를 배치를 했어요. 지금 사진에서는 이 공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공간의 여백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전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옆에 있었고요. 이것도 와이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쭉 볼게요. 다른 사진들을 다양하게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네요. 너무 노래가지고 이렇게 파랗게도 해서 찍어보고. 네. 근데 이때가 1월 초반이었잖아요. 1월 26일까지였는데 뭐 다행히 오프닝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어요. 오프닝이 제가 언제 했었더라? 잠시만요. 네, 오프닝은 1월 4일날 시작했지만 일주일 뒤에 1월 11일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거의 전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연초고 워낙 춥잖아요. 워낙 다 개인적인 일들이 많으시니까 이때쯤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어, 전시 사진은 이게 좀 색이 좀 노랗지 않으니까 좀 색다르죠 또? 이 사진도요? 아까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를 수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실제랑 가까워요. 이 작품도요. 이 사진들을 처음부터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이거 굉장히 마르고 또 겹치고 마르고 또 겹치고 많이 한 작품이에요. 전시장 조명들이 조금 비교적 노랗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겹쳐가면서 약간 뭐랄까 얼음 결정 같은 느낌도 있고 그 한쪽으로 뭔가 모아지는 듯한 아니면 퍼지는 듯한 느낌. 이 작품은 사실 너무 은은하고 그래서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때 제 모습이 보이네요. 워낙 추웠을 때였는데 사실 이때 이제 폼을 잡기도 하고 얼굴은 웃고 있기도 하지만 어, 이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때 음, 억지로 웃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인가 뭐 예전에 썼던 글인데 이때 이후로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수위는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 됐어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좀 약간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굉장히 웃음을 좀 잃어버렸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좀 즐거웠던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음,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TV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나운서분 눈 감는 좀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죄송하네요. 한번 볼게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영은미술관은 최승윤 작가의 개인전을 오는 26일까지 제4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윤 작가는 영은창작 스튜디오 9기 입주 작가로 가보년 새해 첫 전시회인 정지의 시작전을 선보였습니다. 평면회와 35점을 선보인 최 작가의 작품은 무한한 역동성과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최 작가는 붓 대신 자동차 와이프와 유리창 닦개, 주걱 등으로 액션 페인팅의 즉흥성을 활용한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일단은 저희 전시 정지의 시작이라는 것이 정지의 시작이라는 이제 제목 자체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정지의 시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한 역설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되는 것들이 항상 만나가지고 공존하면서 세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는 그림 속에 움직임과 정지의 느낌을 동시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보면은 정지의 정적인 느낌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지의 시작이라는 걸 이번에 컨셉을 잡고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저는 이제 어떠한 뭐 사람이 생겨나든가 우주라든가 사회가 생겨날 때 굉장히 작은 균열에서 이것들이 분열이 돼서 큰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을 어떠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작은 터치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이 커져나가면서 완성이 되는데 그림에서 자유롭게 퍼져나가면서 생겨나는 활발한 움직임들을 저는 이제 정지를 시키려고 해서 정지가 완성이 되면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아이러니하게 이것이 다시 그림이 살아 숨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미술관 이번 전시는 영은 아티스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4년 첫 번째 전시로 진행되는 기획된 최승윤 작가 전시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의 균열과 생성이 반복됨을 작가만의 역동적인 회화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들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맞이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니 전시 작가와 함께 전시 그림도 감상을 하고 그림도 그려보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때 제가 좀 칭찬을 받았던 게 저는 그냥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사실 지금 들어보니까 좀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찍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원테이크로 찍었고 뒤에 나온 그 큐레이터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거를 좀 그냥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봐버렸네요. 긴장을 많이 하셔서 좀 여러 번 찍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났어요. 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민중의 소리에서 나왔던 기사였던 것 같고요. 이 사진을 제가 그 영은미술관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서 그 계신 선생님들께서 찍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아마 네이버에 있는 제 프로필 사진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경인일보에 나왔던 기사고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 이때 정말 감개가 무량했죠. 물론 지금은 다른 최승윤 분들께서 너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후배들도 왔을 때였고요. 이게 더 있을 텐데. 예, 중부메일에도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났었고요.
이렇게였나요?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잠시만요. 보니까 중부매일,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왔었고요. 민중의 소리, 스포츠 서울, 이렇게 지금도 기사 하나 나오기 참 어렵거든요. 예, 근데 기사도 이렇게 내주시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전시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나중에 있었던 건데, 보쉬라는 회사 아시죠? 와이퍼를 만드는 보쉬 회사에서 제가 와이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신기하다고 해서 보쉬 사보에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보쉬 사보에 제가 나왔던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보내서 이런 거 참 재밌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개별적인 작품 사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근데 뭐 기본적인 것들은 소개를 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명을 했던 작품이고, 또 그렇고요. 이게 아마 리터칭을 한 상태일 텐데, 아마 아까 제가 그 전시장 사진에서 봤던 거랑 좀 괴리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가 사진을 편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얼룩덜룩하고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잘 표현이 사진상에 안 돼 있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에 제가 파란색을 덮어버렸어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참 괜찮은 작품이었는데 이 상태로 지금 말려 있어가지고 작품 상태도 지금은 안 좋을 거예요. 이 작품이 그 메인 작품이었고요. 참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 정말 희한하게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이렇게 보면은 좀 사진 좀 편집이 매끄럽지가 않죠. 근데 이 작품도 굉장히 괜찮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80호 작품이고요. 이 120호 작품이 영은미술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아크릴로 했던 작품인데 좀 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섞고 해서 그 터치 이런 느낌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좀 번져나가는 느낌들이 좀 있죠. 이런 효과들을 노렸던 작품인데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전시 기회를 그 이후로 많이 잡지는 못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크릴은 이후에 많이 연구를 하면서 뭐 실험작들도 여러 개 했지만 갈수록 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와이퍼로 했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아까 보여드렸던 그 194cm에 145cm 정지의 시작 9번 작품일 거예요. 이 작품은 지금 그 제주도에 계신 분께서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 아까 그 은은하게 표현됐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제가 아마 그 위에 이후에 리터칭을 해서 다른 작품을 이 위에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캔버스 살 돈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리터칭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이 작품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작품도 있었고요. 이 작품이 아까 제가 군대 후임 지금은 외교관을 하고 있다라는 그 후임이 사갔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 참 괜찮게 나왔던 작품인 것 같아요. 재수 씨께서 보는 안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같은 아크릴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을 했었던 작품이고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죠. 이 작품은 굉장히 나중에 판매가 됐었는데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출발의 완성이라는 이름에 더 적합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난 실험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좀 하기 힘든 게 이게 되게 이 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 홀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네, 재미있게 했었던 작품이고요. 요건 아까 세 가지 피스가 있었던 작품의 한 피스, 네, 이렇게 세 피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요 사진만 나중에 사진을 따로 찍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색감의 이질감이 좀 있죠. 이건 뒤에 와이퍼로 했었던 작품이고 가운데는 주걱으로 했었던 작품이고요. 이거는 와이퍼만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와이퍼로 했었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밑에는 주걱이고 위에는 와이퍼. 이 작품이 아까 저희 아버님 친구분께서 구입을 하셨던 작품인데 이것도 와이퍼로 한 작업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보리밭 아니면은 뭐 논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참 지금 보니까 예쁘네요. 뭐 이런 전시 리뷰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저도 이거 준비할 때 미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좀 뭐랄까 회오리가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힘이 좀 느껴졌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와이퍼로 했는 작품이었고요. 이거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와이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것도 와이퍼로 했던 작업이죠. 이 작업은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작품이고 네, 이렇게 출품작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시에 있었던 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평론글인데 일단은 제 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전에 완벽한 평면 전에 나왔었던 글이랑 정제 시작에서 나왔던 글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전시의 글을 써놓고 나서 아마 그게 전시 기간이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보시면은 글들을 여러 개를 보여드릴게요. 완벽한 평면이라는 글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지의 시작이라는 또 짧은 글이 있죠? 이것들이 만나서 그 전에 읽어드렸던 긴 글이 됐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 뒤에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요. 왜냐? 자꾸만 공모에 떨어지고 이게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겠다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쓴 건데 저는 세상의 법칙을 연구해서 시각적으로 옮기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쓰기도 했다가 이도 반말이죠. 세상은 역설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역설로 인해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글이 있죠. 근데 글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시 리뷰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말이나 아니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진짜 내용들을 사실은 거의 담아내지는 못해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글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면 사실 글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과 시작점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잖아요. 뭐 저랑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계시면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에 맞춰서 다 대화를 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저의 그 개념을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제 개념 자체가 반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좀 넓죠. 그리고 이건 이제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누군가 본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고 쓰는 글들이에요, 사실. 제 작가 노트에 있는 글들은. 그럼에도 이것도 제가 담겨 있지만 제가 온전히 담겨 있지 않기도 해요. 그 얘기도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여기다 다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제 생각을 다 쓰게 되면은 진짜 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다 담아내지도 못해요. 말은 언제나 왜곡이 있고, 왜곡이 또 왜곡을 낳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을 이해를 하시는데 이런 영상도 안 봐도 되고 글 같은 것도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제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라면은 제 영상을 지금 보시기 시작했다면은 모든 영상을 다 챙겨 보시길 좀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면은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싶은데 저 영상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있지만 거기서도 빈틈이 있고 영상마다 빈틈이 있고 모든 글에 빈틈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 추상적으로 좀 느낌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 글 하나나 영상 하나만 봤을 때는 오히려 편견에 휩싸인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가 노트라는 게 좀 그래요. 네. 저를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랑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닮아 있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정제 시작은 제가 정제 시작 시리즈를 하는데 초반의 글들과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말을 한참을 해가지고 이번 전시 리뷰가 좀 길죠. 네,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영은미술관 학예팀장으로 계셨던 이지민 선생님의 평론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품과 첫 대면하는 순간 무한한 역동성과 에너지가 느껴진다. 작가의 빠른 움직임에 의한 터치가 생동감을 더하고 많은 대상과 물질, 매개체를 연상시키며 보는 이의 감성을 흡입한다. 정지의 시작이라는 전시 타이틀에 대해 작가는 움직임을 멈춘다 혹은 작품에서 뻗어나오는 강한 기운을 막는다 등 역설적 표현에 무게중심을 둔다. 어떠한 기운을 막으니 그 기운이 더 빠르게 뻗어가려 하고 무엇인가 팽창하려고 하면 그 팽창을 막아내려 함이 최승윤식 역설의 정의일지 모른다. 일반적 평면 회화에서 보여지는 스케치나 에스키스는 없지만 본 작업에 쓰이는 천 캔버스와 같은 재질의 작은 캔버스에 행해지는 습작 과정을 통해 작품에서 뿜어내는 힘과 에너지에 깊숙함을 더해간다. 작가는 빈 캔버스를 두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 속에 펼쳐질 우주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려질 때 캔버스라는 한정적 공간 속에 표현되는 이미지들이 매우 제한적이며 눈에 보이는 면이 전부인 듯 보여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한다. 보여지는 공간 속 이미지는 캔버스의 한계, 영역의 한계일 뿐 실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체는 지극히 무한하다. 작가는 늘 음과 양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기운에 대한 흐름과 상징성, 조화에 대해 표현한다. 예를 들어 푸른 기조의 색이 음이라고 하면 붉은색은 양을 상징하며 음의 색을 표현하는 터치는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양의 느낌이며 양의 색을 나타난 터치는 다소 거칠고 차가운 음의 기운이 보여진다. 이는 작가만이 지정해 놓은 음과 양에 대한 정의이며 이러한 이론적 논리가 작품에 다채롭게 표현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다. 붓이 아닌 자동차 와이퍼, 유리창 닦개, 주걱, 플라스틱 통으로 액션 페인팅의 즉흥성을 활용하여 보여주는 기법 또한 독특한데 이는 작가의 물리적 표현 방식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도 매우 즉흥적이다라는 작가의 지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현존하는 세상과 사회 속에는 반복되는 싸움과 전쟁, 분열과 반란이 존재하며 계속된다. 작가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메우는 방식으로 캔버스 공간을 집적해가고 그 과정 속에 새로운 시작과 생성의 매개체들이 무한히 표출된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내면의 감정과 나의 감정, 우리 주변 모든 이들의 감정을 작품 속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에 깊숙이 은유하며 느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네, 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네, 당시에 선생님께서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 작품을 이렇게 깊게 이해를 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원래 그림에서 쓰는 나이프 있죠? 나이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판에다가 물감하고 제가 쓰는 미디움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 이겨가면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떠가지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 완벽한 평면 때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떠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 다이소를 자주 갔었어요. 그 사실은 생필품을 사러 갔었던 건데 제가 이 당시에 자동차 와이퍼랑 유리창 닦개, 주걱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처음에는 아마 그 유리창 닦개를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이프보다 면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한 게 아니라 아 넓으니까 화면에다가 조금 그러니까 나이프로만 조금씩 묻히기가 조금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캔버스에다 묻히면은 조금 한 번에 잘 묻혀지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막상 표면적이 넓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처럼 잘 발라지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네 하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이소를 갔는데 자동차 와이퍼가 더 넓잖아요. 와 이거 좋은데 해서 이렇게 칠하게 되는데 UR을 만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와이퍼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왜 변형이 되지 하는데 그걸로 밀어보니까 아까 그 보쉬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희한한 모양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또 재밌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창 닦개나 자동차 와이퍼 끝에 고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 재질로 표현을 하면 이런 방식들이 표현이 가능하구나 하다 보니까 주걱, 우리가 밥 푸는 그 주걱 있죠?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주걱을 또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뿌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서 또 그 케찹통 같은 거 거기다가 물감을 담아가지고 뿌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많이 쓰면서 실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걸 썼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가장 전환점이 되었었던 전시였어요. 지금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그 기법들을 그 짧은 시간에 연구를 하면서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했고 그전에는 뭐 한 달이나 몇 달에 한 점씩 작품을 그렸지만 이 이후로 폭발적으로 작품을 많이 그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개인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랄까 머릿속이 굉장히 멍해지고 웃음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토록 원했던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얻으니까 뭔가를 하나를 잃은 거죠. 뭔가를 하나를 잃으니까 뭔가를 하나 얻은 걸 수도 있고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도 참 아이러니하고 제 그림도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전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